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세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배포용 지표 설명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배포하는 지표를 사용하시려면 트레이딩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은 트레이딩뷰 툴을 사용해 보셨겠지만 의외로 제 주위만 봐도 증권사 차트에 익숙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만약 트레이딩뷰를 사용해 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차트 분석에 유용한 툴인 트레이딩뷰를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레이딩뷰 사이트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해당 URL을 올려놓겠습니다. 트레이딩뷰 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장면을 넘기시고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올려드린 그 사이트 URL을 클릭하시면 트레이딩뷰 한국 사이트가 나옵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고 사이트 상단 오른쪽에 지금 시작이라든지 가운데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원가입 버튼과 각 레벨별 유료 플랜 설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하셔서 무료로 사용해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유료 플랜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두세 번 정도였던 것 같은데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추수감사절 그 시기에 60에서 한 80% 정도의 파격적인 세일을 합니다. 그때 구입하시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니까 기다리셨다가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배포한 지표는 무료 가입을 하셔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나 유료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한번 사용해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했다고 가정하고 회원가입 후 사이트 상단을 보시면 프로덕트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에서 슈퍼 차트를 선택하시면 차트 화면이 나올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돋보기 검색 버튼을 누르셔서 원하시는 종목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금선물을 선택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금선물 티커는 GC로 시작하죠. GC 중에서도 GCZ2025 12월물을 선택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차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캔들 색상이나 화면 구성 등이 저와 같지는 않을 거예요. 국내 증권사와도 조금 다를 거고요. 차트 화면에서 이 세팅을 바꿔주시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캔들과 배경 색상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바꾸시려면 차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설정 보이시죠?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캔들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바디 색깔 그리고 경계선과 윅 색상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캔버스 색상 이렇게 캔버스 들어가시면 캔버스 색상도 원하시는 대로 본인 스타일에 맞게 십자선은 이거죠. 색상도 바꾸시면 되고 선도 바꾸시면 되고, 증권사 차트에만 익숙해 있다가 이런 툴을 보시면 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뭐가 뭔지 금방 알 수 있고요. 일봉 세션을 기준으로 세션을 구분해 놓죠.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껐다 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직접 세팅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배포용 지표 설정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아셔야 될 게 무료 플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표가 2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지금 차트 안에서 지표가 하나가 나와 있죠. 거래량 지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삭제 버튼. 어차피 2개밖에 못 쓰기 때문에 무료 플랜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볼륨 지표는 우선 지우는 걸로 하고 배포용 지표를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상단에 보시면 지표라는 표시가 보이죠. 지표를 누르시면 제가 초대 승인해 드리는 분들은 이렇게 초대 전용 메뉴라고 보일 겁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제가 배포한 웨이브 차트 버전업 2025라는 스크립트 이름이 보일 건데요. 클릭하시면 제가 배포한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차트 지표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지표 위에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이렇게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차트 지표명이 있고 그다음에 인풋 버튼, 모습, 보임이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보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인풋 창에서 세팅해야 될 부분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선 시장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물과 주식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주 5거래일 기준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를 기본 세팅으로 해 놨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게 가중 이동평균선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데이터 셋업에 따라서 단순 이동평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거는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요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아셔야 될 사항은 선택한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지표가 연동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다 싶으시면 단순 이동평균선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단순 이동평균선으로 선택하면 지표의 수치값이 틀려지죠. 요렇게 세팅을 하시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 세팅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지금 기본 세팅으로 해 놨고,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어퍼와 로어 밴드를 여기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앵커 피어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는 세션, 그러니까 세션이라고 하면 장이 시작하고 끝나는 그 시간을 말하죠. 그 세션을 사용하지 않고 저는 주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기관이나 세력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주 단위의 플랜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력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거래량 이동평균을 주 단위로 사용합니다. offset hours는 날짜 변경선을 세팅하는 메뉴에 지금은 요게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설명이 보일 수 있게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여기서 이 인풋 박스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사항들은 시장 타입, 크립토 시장은,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거래하실 분들은 암호화폐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 암호화폐의 계산 방식은 주 7거래일 24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셋이 움직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 내가 쓰는 이동평균선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데이터셋들이 모두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이 차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매수 매도선 부분을 체크하시면 매수 매도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초기 인풋 박스는 이 정도만 세팅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뭐 설명하는 도중에 하나씩 필요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두 번째 모습창을 보시면 지표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메뉴들이에요.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어떤 것들인지 아실 수 있고, '나는 거래량 이동 평균을 보지 않는다.' 싶으시면 이렇게 끄시면 돼요. 끄시면 되고, '나는 매수 매도의 어떤 바탕선으로 그 추세를 구분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켜시면 매수 매도 바탕 부분을 이렇게 컨트롤하시면 됩니다. 켰다 껐다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중심선은 기본 세팅을 꺼 놨는데, 이 중심선을 구분하는 기준은 날짜 변경선입니다. 아까 여기 인풋 박스에서 보였던 offset hours가 9죠. 이 9 같은 경우에는 UTC 기준으로 플러스 9고, 요거는 타임존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서울이라고 나오죠. 서울 기준으로 00시 자정에 날짜를 변경할 때 나오는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날짜 변경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장을 기준으로 보고 싶으시다 이렇게 올리시면 이게 -4, UTC -4 뉴욕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차트 자체의 기준이 UTC -4 뉴욕 기준으로 되고, 설정창에서 -4를 입력하시면 차트 전체가 기준이 바뀝니다. 여긴 뉴욕 자정시예요. 뉴욕 00시 자정 기준으로 세션의 기준이 바뀝니다. 우리는 뭐 한국에 있으니까 9로 놓고 바꾸시면 되겠죠. 요것도 한국 시간에 맞게 플러스 9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00시에 날짜 구분선이 변경됩니다. 지금 5분 봉이기 때문에 이 간격이 넓죠. 만약에 이거를 1시간 봉으로 본다고 한다면 요렇게 구분선들이 너무 다닥다닥 나와 있죠. 특히나 4시간 봉이나 일봉을 본다면 눈이 굉장히 어지러울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서 모습 부분에서 이렇게 라인 부분을 꺼 주시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중심선도 마찬가지고,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필요할 때 켜고 필요할 때 끄시면 됩니다. 다시 5분 봉으로 돌아가서 뭐 요런 상태에서 팁을 드려 보자면, 이렇게 바꾸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 저는 여기서 가격 패널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오토로 바뀌죠. 요 상태에서 본인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인제 설명해 드려 보자면, 매수 매도 바탕 어렵지 않죠. 껐다 켜시면 되고, 중심선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그 세션을 기준으로
그날의 중심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색깔도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본인의 취향에 맞는 색깔이 있으시겠죠.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중심선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는 잠깐 꺼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매수 매도 수평선이 있습니다. 요거는 본인에 맞게 숏 베어죠. 빠른 매도선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표의 이름들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지표겠거니 하는 감이 오시죠. 빠른 매도선이고 요것들은 색깔을 원하시는 대로 바꿔 주시면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건 여기 인풋 박스에 매수 매도선이 체크돼 있다는 가정하에 이게 바뀝니다. 만약에 매수 매도선이 꺼지면 여기서 아무리 바꿔도 뭐 나타나지 않죠. 고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차후에 차트 업그레이드 할 때 여기서 인풋 박스에서 매수 매도선을 체크하면 이 메뉴 컨트롤 메뉴가 나오고 체크하지 않으면 이게 안 나오게끔 나중에 바꿔 놓을게요. 제가 요거까지 세세하게 업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불편해도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선은 알고 계시면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요거를 아셔야 몇몇 분들이 바로 메시지 왔더라고요. 요거 매수 매도선 같은데 아무리 클릭해도 이게 바뀌지가 않는다. 뭐 나타나지도 않고 여기 인풋 박스에 매수 매도선이 꺼져 있어서 그럽니다. 이 매수 매도선을 체크하시고 여기서 컨트롤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여기 보시면 트렌드 여기 추세죠. 트렌드 선인데 업 트렌드하고 다운 트렌드의 색깔을 제가 일부러 바꿔 놨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좀 눈이 아프시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같은 색상으로 하셔도 돼요. 같은 색상으로 하셔도 되고 요 트렌드 라인은 이 두꺼운 선에 구분 지으려고 만들어 놓은 선이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끄셔도 되고 대략적으로 이 부분은 아시겠죠? 상승 부분은 뭐 빨간색, 하락 부분은 이렇게 요런 식으로 구분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추세선의 어떤 이격도를 보일 수 있는 이 색상 있죠? 차트 색상. 백그라운드 색상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상승일 때는 뭐 이렇게 주황색으로 하고 싶다거나 하락일 때는 이렇게. 요렇게 바꾸셔도 되고 이게 너무 진하다. 나는 캔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색상이 좀 진하다 싶으시면 여기 불투명도를 조금 낮추시면 거의 보이지 않던가 확 보이든가. 이렇게 되면 캔들이 가려지겠죠. 요거는 본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락 추세의 이격도도 요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저는 하도 오래 봐서 익숙하니까 저는 이거 안 봅니다. 안 보고 그냥 캔들 하나하나 보기도 하고 아예 추세 자체를 꺼 버리기도 하고 매수 매도 수평선만 체크해서 매매할 때가 많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백그라운드하고 수평 매수 매도 수평선에 대한 어떤 설명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패널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패널 레이블이 뭐냐면 거래량 이동 평균을 킨 상태에서 스티커가 금선물 12월물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CFD 거래를 한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그 차트가 따로 없어요. 저희 인피녹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제공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공하지 않아서 저는 오한다 거를 봅니다. 골드를 이렇게 치시면 TVC 있고 포렉스닷컴 거 있고 저는 저희 인피녹스 사이트와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TVC도 있고 한데 몇몇 증권사들은 거래량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량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한다 거를 봅니다. 캐피탈닷컴도 있죠. 여기 있네. 이렇게 오한다 지표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거래량이 잘 나와 있죠. 거래량이 잘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렉스닷컴으로 들어가면 거래량이 제공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거래량이 제공이 안 되면 우리가 거래량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렇게 거래량이 없다고 나오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끄시면 안 나옵니다. 이걸 켜 놓으면
각 캔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 나오니까 패널 레이블은 꺼 두시는 게 좋고, 라인은 아까 설명드렸고 날짜 변경선이라고. 그다음에 프라이스 스케일 라벨은 요거를 껐다 켰다 하시면 여기 상태 보이시죠? 각 지표마다의 어떤 가격들을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만지 이렇게 라벨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게 계속 보다 보면 눈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요걸 꺼 놓습니다. 껐다 켰다 이렇게 해서 편하신 대로 '나는 이 가격을 지금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켜 두시면 보이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꺼 놓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태 라인 밸류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각 지표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값들이 있죠. 지금 이 지표의 값들이 얼만지 요거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선택하는 메뉴예요. 요거를 끄면 지표에 지금 가격이 얼만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전반적으로 요렇게 사용하는 걸 보여 드렸고, 뭐 더 궁금한 사항은 따로 댓글 주시거나 뭐 메일을 주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씩 올려 드리는 영상들에서 지표에 대한 표현을 많이 안 해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원론에 가까운 이야기들일 거예요. 뭐 자금 관리라든지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걸 알고 계셔야 사실 지표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 신호가 떴으니까 매수하고, 매도 신호에 저항받으니까 매도하고, 이렇게 이게 단편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몇 포인트냐면 4 포인트죠. 기본적으로 지지선 저항선에 맞고 떨어질 때 평균적으로 2 포인트 이상은 먹습니다. 보세요. 지지를 받으면 2 포인트 나오죠. 적게 나온 게 2 포인트죠. 지표만 믿고 거래해도 됩니다. 이건 경험이 쌓였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세가 나와 주는 날에는 그냥 길게 먹을 수 있는 거고, 매도 신호의 저항을 받고 나서 길게 먹으면 길게 먹죠. 근데 이게 초보가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여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20 포인트입니다. 20 포인트면 2,000 불이죠. 나스닥 기준 200 포인트, 본 상품 한 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어떤 이 추세의 흐름을 모른 상태에서 요렇게 흔들 때 많이 털리고, 이게 잦아지면 굉장한 피로도와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 뭐 의견을 좀 주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이 지표에 관해서는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배포한 지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의견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트레이더 7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